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10월달 분위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0월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금리 발표 부분도 남아져 있는데요. 4.25에서 추가적으로 연달아 내려가는 가속도가 붙어야지만 좀 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지수 부분이 같이 연달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패턴은 채권에 따른 수익률 분포도 추이를 조금 더 넘겨주는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속도를 내려주어야지만 전체 자산군 부분에 따른 버프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준위원은 경기 활성화 추이보다는 경기보다 물가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싶었는데, 물가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이 좀 엮여져 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위주의 포커싱을 맞추면서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데요. 아마 이번에 이제 연준위원들의 점도표 위치를 좀 보았을 때도 여전히 딱 박빙이다 보니까 10월달 연달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추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미넌스 추이 동향도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66%대까지에서 지금 최저점이 57.14%에서 멈췄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과거에 이제 요 몇 개월 전때의 추이가 어땠습니까? 요때 한 7% 정도 내렸습니다. 그쵸? 요때 7% 내렸어요. 요때 7%에 있는데 마이 7% 살짝 깨지고 나서 잠깐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무리 좀 더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맥스가 15%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제 최종 픽스를 이제 박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는 게, 자, 이제 ETF가 알트코인 ETF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 알트코인 DAT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도미넌스 추이의 변동성 부분은 과거 대비보다 훨씬 반감기 형태로 이루어졌던 도미넌스도 이제 과거 대비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나올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 좀 많이 내려가는 추이를 좀 봐야 이제 연계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추이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마스터 플랜 부분을 과연 깨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그대로 순리대로 따라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25일, 26일 요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도 저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 2개월 정도를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그러니까 최고점 구간에 있는 터울 추이가 1478일, 1430일, 1435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60일 정도에 있는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좀 많이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간에 있는 터울이 깨지는 방향도 얼마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까지는 그래도 오차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도 MDD 최대 낙폭 부분도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도 DAT 애들이 주워먹고 ETF 애들이 주워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할로 최대적으로 좀 많은 납폭이 나올 것 같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 못해도 30% 구간 대비부터 3분할 전략으로 30, 40, 50 이런 형태로 이제 주서야 되지 않을까. 많게는 4분할로 이제 30, 40, 50, 60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내본적해 가지고 사야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반토막 이상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가 이제 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시점을 잘 버틴다고 하더라도 내년 추이가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요구 조건이 갖추어져 있냐, 그리고 미 증시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신흥 성장주 위주에 있는 버프가 아직 남아져 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MSTR, MSTR과 그 다음에 이더의 DAT나 솔라나의 DAT나 리플의 DAT나 이런 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솔라나나 이더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DAT 애들에 따른 연간 로드맵 추이 구간에 있는 모으는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고 ATM 발행 추이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이에서도 재미난 점은 여전히 이제 MSTR은 꾸준하게 매입에 따른 추매 신호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실정인데,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사주지만 오히려 횡보 구간이나 이런 구간 때는 좀 많이 안 사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해시레이트 구간 추이도 아마 한 번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이게 이게 운영비가 생각보다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채굴회사들이 어느 정도 포기하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채굴회사들에 따른 문제점 제기가 분명히 나올 확률이 전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채굴에 따른 수수료 부분에 따른 그런 보안 측면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옛날에는 뭐 비트코인 레이어 2도 뭐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안에다가 뭐 이미 기존에 이제 레이어 2 뭐 디파이 랩스 뭐 이런 애들이 좀 인기가 끌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충분하게 이제 그런 게 잘 보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쪽에서 좀 파생됐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네요. 네, 오디널스 부분이 한때 붐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NFT 붐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느 정도 채굴회사들이 좀 수익성이 어느 정도 폼이 나왔는데, 다시 NFT에 있는 붐이 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도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10월 달에 나오는 물량이 좀 저는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이 물량에 따른 방향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코인에 따른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추석 시즌 이제 곧 코앞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갖췄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게 이때까지 7, 8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좀 우상향 패턴이 조금 남아져 있으면 그 다음에도 좀 좋았던 경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으면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해서 따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패턴은 조금 더 빨리 읽는다고 하면 추석 이후에 어떤 위치에 있냐, 1, 2주 정도 이제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면 앞으로 남아져 있는 이제 25년도 시즌의 방향성은 거의 이제 명확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되면은 그 시점 구간대에 또 금리나 여러 가지 또 물가 발표나 뭐 이런 게 또 남아져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성에 좀 많이 치우쳐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자금이 어디서 오냐면 나스닥 기반에서 오다 보니까 나스닥 부분에 따른 추이가 꺾이면 안 됩니다. 더 과열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지수가
1%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차이랑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 3% 빠져버리면 어떡하죠? 알트코인 녹아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DAT 기업들이 이제 주식 부분의 가치가 훼손이 많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운용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 부분에 따른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영국 부분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자체에 따른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와주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또 접목이 되면서 이제 좀 더 우상향 패턴이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올라가는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가파른다라는 건 내려가는 속도도 가파르게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억지로 오른 만큼 아마 나중에 큰 낙폭도 또 조정도 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닷컴 버블 때부터 이야기를 했죠. 낙폭이 큰 시점에서 2배 회복하고 나서 조정과 행복 기간이 좀 길었다. 서브프라임 때도 2배 회복해주고 나서 박스권에 어느 정도 좀 갇혔다. 코로나 때도 2배 이상 오르고 나서 박스권 때 잠깐 나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겠냐 라는 저의 추세적인 정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월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10월달 분위기는 그렇게 나빴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 추이에서 거의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많이 내야 된다. 오히려 11월, 12월달 추이로 넘기면서 버프가 나온다고 해도 버프의 박스권은 제일 좋았던 게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달에 별로 반응이 안 나오면 11월달이라도 마지막에 좀 좋아야 된다.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왜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모든 나라가 다 좀 마무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뭐 크게 나오거나 그럴 경우는 좀 극히 드무는 경향성이 좀 있다. 이례적으로 뭐 17년도 때나 또는 뭐 2020년도 때 추이에 뭐 큰 변화적 추이가 있었죠. 그거 빼놓고서는 특별하게 큰 이유가 없으면 12월 달 별로 방향성 잘 안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25년도도 벌써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무튼 지혜롭게 잘 우리가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